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넷마블 네오에서 제2의 나라 이펙트 파트장 하고 있는 박종민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넷마블 네오에서 리니지 2 레볼루션 팀에서 이펙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제2의 나라에 들어가는 FX는 전부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펙트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큰 디자인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리니지 레볼루션 팀에서 이펙트 작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라이브 서비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리소스 제작뿐만 아니라 리소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봤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넷마블이라는 회사를 특정 지어서 따로 노력한 적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계속 자기 발전을 했었고, 게임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내 아웃풋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시키지 않아도 또 회사에 좀 더 남아서 아웃풋 뽑아낼 수 있는 퀄리티라는 건 끝이 없으니까 그 작업을 계속 해왔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포트폴리오죠. 아무래도 지금 학생분들도 다 포트폴리오 이제 나중에 제작하실 텐데,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채용이 돼서 이제 다니고 있게 됐습니다. 넷마블만의 장점,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넷마블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성공의 길은 좀 열려 있다.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이제 성과를 많이 냈을 경우 그 성과가 불투명하지 않게 투명하게 다 직원들한테 돌아간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따를 수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 남은 업계 중에 하나지 않을까. 다른 회사들도 다 있지만 뭐 카페테리아 이용이라던가 아니면 경조사금이라던가 1년에 이제 나오는 복지금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작업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만드실 건데 레퍼런스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곳에서 많이 참고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현재 머릿속에 그려놓은 것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떠오를 때는 비슷한 게임이 있나? 혹은 비슷한 느낌을 낸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매체는 다양하죠. 넷플릭스에서 내가 직접 찾아볼 때도 있고 유튜브를 검색할 때도 있고, 본질적으로 이 느낌을 알아가고 싶을 때 진짜 테니스공에 불 붙여서 친 거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찍은 영상과 내가 찍은 영상, 그리고 이게 진짜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런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학생 때나 저도 옛날에는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라던가 제 취향에 맞는 것들 위주로 이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찾아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여기에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제작을 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찾아보게 돼요. 힘들거나 지칠 때 이걸 극복해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거는 월급날을 기다려요. 사람은 좀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저는 안 풀리는 타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충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거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 이 원인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장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이신지. 아무래도 맡은 작업물 할 때 이 일이 재밌을 때 좀 그때부터 보람을 느껴요, 사실은. 왜냐면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 받았을 때는 받은 순간부터 이미 보람을 느끼면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막막한 걸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완성해냈을 때 이제 좀 보람을 느끼죠. 리니지 2 레볼루션을 처음 이제 개발 초기부터 들어가서 오픈을 했을 때, 그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딜 가나 내가 만든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해외 이런 데를 놀러 갔을 때,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내가 만든 게임에 광고가 걸려 있고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이 아닐까 싶어서 되게 게임 개발자로서 순수하게 기뻤을 때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조금 바뀔 수 있는 페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노력의 가치를 받았을 때, 맨날 밤새 작업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좀 보람찼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은 어떠셨는지가 살짝 궁금해요.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저희 이제 동기들 만나거나 하면은 학교 얘기 많이 해요. 매일 해요,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밤샘 작업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철야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정말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저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다 같이 밤샘 작업하면서 작업하는 게 노는 거였기도 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와 나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자연적으로.
공부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거의 못했죠. 거의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는 핑계가 있었고 좋은 변명이 있었는데 이 학교 오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자의에 선택해서 온 거다 보니까 조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하기 좋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남들보다 잘 못하면 난 뭐지? 어디에 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도 했었고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학교 생활에 모든 게 좀 즐거웠어요. 뭘 하든지 간에.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내 자의적으로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든 되게 좀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열심히 살았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신감도 많이 붙고 자존감도 올라간 계기가 됐어요. 서울 호서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었고 서울 호서에 대한 장점 한 가지 정도. 저도 이 친구처럼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저는 근데 원래 이제 미술을 하던 사람이어서 미술 이제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예비 1번으로 이제 모 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는 가야 되니까 이제 알아봤죠.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냥 정말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냥 그 링크 자체를 학교라는 학교 링크를 게임 관련된 이제 학생 포트폴리오가 있더라고요. 이제 게임을 정말 좋아했지만 이걸 만들어 볼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사실 제가 공부 안 했던 이유도 게임 하느라 공부를 안 했던 거라서 정말 제 인생에서 진짜로 가장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3가지 중에 꼽는 게 그 학교 그때 간 거예요. 저는 네,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도대체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한참 많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남들과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학교에 오게 되었고요. 게임 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길이 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원을 가면은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힘보단 그냥 취업만 하면은 우리는 신경 안 써라는 스탠스가 되게 많은데 이 학교의 장점은 그런 건 없다.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내는 뭐 학비 이런 거 이상의 내가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물론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 길 자체가 좀 투명하게 열려있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롱런 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언제나 해요. 사실은 또 이런 게 또 저희 생업이니까 더 고민이 많이 되고 정말 롱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 현업에 있는 동안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는 게 목표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손댄 것들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면접관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 신입분들이 정작 중요하지 않은 거, 진짜 취업만을 위해 배운 것들, 실무에서는 써먹기 힘든 거, 혹은 네가 이걸 실무에서 써먹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기능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원점을 알아야 응용하는 걸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신입으로 뭔가를 던져줬을 때는 하나도 하지 못해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알려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학생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경력자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장점, 무기라고 하면은 성장 가능성, 기대치. 마냥 노력하지 말고 조금은 똑똑하게, 좀 현명하게 모든 부분에서 자기 자신한테 핑계대지 말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핑계를 댔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내일 좀 더 열심히 하는. 학생 때 작업할 때 잘 안 되고 해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어요. 학생 때 많이 즐기고 재밌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재밌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학생분들은. 오늘 두 분 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두 분도 열심히 목표나 계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